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방, 국무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 앞서 미국이 일본 이와쿠니 해병 항공대 기지에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전개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임시 전개가 아니라 지원 병력까지 함께 들어온 작전 배치, 장기 배치 개념입니다. 미국이 3월 12일자로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 6대를 일본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현지 시각 17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력은 하와이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하와이 주방위군 제154 비행단 예하의 제199 전투비행대와 제15비행단 예하의 제19 전투비행대 소속 기체들 각각 4대와 2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전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자력 비행으로 전개했으며 C-17 수송기를 이용해 별도의 장비와 무장, 지원 인력까지 함께 들어와서 장기 배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력은 일본 현지 적응을 마친 뒤 17일 오전부터 이와쿠니 주둔 미 해병대 제121 전투공격비행대 소속의 F-35B 전투기들과 스텔스 편대군을 구성해 합동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미 공군 F-22가 해병대 F-35B와 해외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배치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폭격기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TF 형태로 이 지역에 상당 기간 주둔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이 전략자산인 F-22를 지원 병력까지 동원해 일본에 장기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22 4대가 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우리 언론에. 그러면서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서 순방하는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보도와 달리 4대가 아니고 6대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6대가 왔고, 그리고 그 6대는 토니 블링컨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가 다가 아니고, 뭐 그것도 물론 임무 중에 하나가 있었겠죠. 그런데 C-17 수송기 여러 대가 와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비 부품, 그리고 무장, 그리고 정비 인력, 그 정비 인력이 무려 200명, 이렇게 해서 장기간 주둔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한 그런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그리고 북극 지역,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를 향해서 B-1B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아이젠하워 항모 뭐 이런 것들 동원해서 러시아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 동쪽 극동 지역에서는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물론 괌에도 폭격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아무튼 이 F-22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F-22가 여기 와서 그냥 있다가만 가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좀 던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우리도 F-35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맹관계가 좀 투철하다면 일본에 F-22와 함께 F-35B만 같이 훈련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동맹인 F-35A하고도 합동 기동 훈련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요즘 분위기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육군도 사용 중인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타격 범위를 4배로 확장하기 위해 스파이크 엔로스 미사일 통합을 추진해온 미군이 드디어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대 사거리 8km급에 불과한 기존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의 부족한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스파이크 엔로스 미사일을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미 육군이 3월 17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현지 시각 17일 디펜스 블로그 등 주요 매체에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무장 파일런에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 2발을 탑재한 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에글린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동 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는 무인기가 획득한 표적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받아서 20마일, 즉 약 32km 밖에 있는 소형 보트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은 Non-Line of Sight의 약자로 가시선 밖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이스라엘제 미사일인데요. 우리 군은 서북도서 해병대가 지상 발사형을, 그리고 해군 항공대가 AW16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탑재형을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이 이번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 통합에 성공함에 따라 아파치 가디언은 사거리 40km급의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 LRPM이 2026년 배치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파치 가디언과 앤로스 모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도 서둘러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새로운 형상의 미사일이 있죠. 이게 바로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인데 기존의 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롱보우 레이더의 탐지 거리도 10km 미만이었죠. 그런데 이 아파치가 이 가디언 버전에서 V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거리, 탐지거리 다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데이터 링크, 또 무인기와의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로 완전히 지금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를 우리 한국 육군 아파치도 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신형 아파치를 우리가 또 36대 정도 구매할 예정에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2026년 자국이 개발한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 지금 한 5년간의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앤로스를 여기다가 인테그레이션 했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도 아파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아파치의 헬파이어 미사일 사거리가 짧으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대전차 미사일인 스파이크 앤로스를 아파치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보고 우리도 하자. 왜냐? 자신들이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이 나오는 시간이 한 5, 6년 정도 공백기가 있으니까 요즘 이제 적들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너무나 늘어나서 헬파이어 미사일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헬파이어 미사일 가지고 적전차, 장갑차 때리러 들어갔다가는 격추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 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이렇게 미군도 스파이크 앤로스를 장착했습니다. 이 스파이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을 때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제대로 타격할 수 없었다라는 반성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긴급하게 미사일을 도입했는데, 그때 도입한 게 바로 스파이크 미사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대지로 발사를 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25km 최대 사거리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공대지로 쐈을 때는 역시 중력의 영향 때문에 사거리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보여준 게 사거리 32km까지 날아갔습니다. 물론 더 이상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아파치의 레이더가 한 10km밖에 탐지를 못하니까, 근데 미사일은 지금 30km 넘게 날아가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레이 이글 무인기가 전방에 들어가서 그 표적을 타겟팅해서 그 표적 정보를 아파치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적 정보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넘겨준 표적 정보를 보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걸 이제 그레이 이글이 또 유도를 또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는 TV 시크가 있어요. 그래서 열영상 딱 화면이 무장사에게 그대로 구현이 되고서 무장사는 그걸 보고 끝까지 이제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점점 길게 만들어서 헬파이어 미사일의 8km 가지고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군단 7군단이 평양을 순식간에 쳐야 되는데, 그 7군단을 지원하는 공격 헬기들이 바로 아파치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치가 북한의 이동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만약에 격추된다면 7군단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치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이 스파이크 앤로스를 우리도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진취적인 그런 무기 도입 사업을 우리 군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이 발전하는 거 보면 우리 동맹 아닙니까? 미국 저렇게 하네?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몇 발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작업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 가지게 될 72대의 아파치,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강의 아파치 전력들을 진짜 최강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